이번 영상은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나 비위가 약하신 분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ESPN의 제프 파산의 리포트를 참고한 영상임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라스베가스의 구급 서비스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침착하게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제 머리에 큰 구멍이 있고 현재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스스로 제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자의 집 앞에는 구급차를 비롯해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을 합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사람이 하루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른 목적을 가진 거짓 신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구급차와 경찰차가 같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들의 눈앞에는 사방에 피가 튀어 있던 집 내부가 보였고 그들은 신고를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에게 다가와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가 힘겹게 경찰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Man, like you are so much tougher than, all of us, out here to be able to share that story and to go through what you've been through. And there's a lot of those thoughts in this game, because it is a game built around failure.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이너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 시즌 팬데믹으로 마이너리그가 취소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콜업되어서 기회를 부여받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마이너리그라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지면서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토론토에 지명된 알렉 마노아 역시 팀 내 최고의 투수 유망주 중 하나였지만 2020년 공식 경기 등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이 돼서야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리그 공식 등판을 했고 6이닝 12삼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토론토 팬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물론 토론토는 알렉 마노아를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청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토론토의 팬들이 알렉 마노아가 다시 마이너리그 피칭을 시작한 것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각 팀의 팬들은 다시 시작된 마이너리그 로스터를 확인하면서 각 팀의 유망주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의 시선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마이너리그 팀인 세크라멘토 리버캐치의 로스터로 집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드류 로빈슨의 이름이 로스터에 올라 있었고 많은 팬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도전에 응원하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드류 로빈슨은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뛰었던 브라이스 하퍼나 크리스 브라이언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역 내에 유명한 유망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프 파산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형과 야구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형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미러키에 지명되자 형처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4라운드에 텍사스 레인저스에 지명됩니다. 같은 해 라스베가스 지역 내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브라이스 하퍼는 전체 1번으로 워싱턴에 지명되었고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대학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한 드류 로빈슨은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야구의 새로운 모습과 만나야 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기상, 매일 이어지는 긴 버스 이동, 부상과 수술, 하지만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 결과, 이런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는 자신이 사랑한 야구가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류 로빈슨은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부모님의 이혼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했으며 종종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7년간의 마이너리그 생활 끝에 2017년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드류 로빈슨은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지 못했고 2019년 카디널스로 트레이드된 뒤 2019년 시즌이 끝나자 카디널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2020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부터 마이너리그 계약을 제안받았지만 드류 로빈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학창시절 같이 뛰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브라이스 하퍼는 리그 MVP가 되면서 이제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드류 로빈슨의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고, 드류 로빈슨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곧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리그는 기약 없이 취소됩니다. 라스베가스로 돌아온 드류 로빈슨은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4월 20일 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드류 로빈슨은 자신의 28번째 생일을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혼자서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연락해서 생일을 챙겨주려고 했지만 드류 로빈슨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쩌면 드류 로빈슨에게는 혼자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거절하는 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월 16일 드류 로빈슨은 하루를 평소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정리한 뒤 어떻게 자살을 해야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할 때 힘들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그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흐른 오후 8시 드류 로빈슨은 눈을 뜨고 나서 당황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쓰러지기 전에 봤던 집안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라진 거라곤 바닥에 홍건한 피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힘이 남아있는 동안 나중에 올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4월 17일 오전 7시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깨어난 그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킨 뒤 진통제를 먹고 자리에 앉아 야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야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니,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뒤 결국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야구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많은 생각을 한 드류 로빈슨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어떻게와 같은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었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류 로빈슨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었던 드류 로빈슨이었기에 그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4월 17일 오후 그의 형 체드 로빈슨에게 드류 로빈슨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드류 로빈슨의 보험이 그의 마지막 메이저리그 팀인 카디널스로 되어 있었기에 카디널스 구단으로 연락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카디널스 구단 관계자가 드류 로빈슨의 사고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체드 로빈슨의 지인 중 카디널스 구단에 있던 사람이 체드 로빈슨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드류 로빈슨의 사고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병원을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형인 체드 로빈슨은 드류 로빈슨과 통화를 하게 되었지만 드류 로빈슨은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정신과 심리치료와 회복에 집중한 드류 로빈슨은 퇴원 후 혹시라도 한 번 더 올지 모를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훈련하는 영상을 샌프란시스코의 게이브 케플러 감독, 자이디 사장, 스캇 해리스 단장에게 보냅니다. 2020년 10월 22일 드류 로빈슨은 게이브 케플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게이브 케플러는 자이디 사장과 스캇 해리스 단장과 함께 드류 로빈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힌 뒤 구단에서는 2021년 스프링 트레이닝에 드류 로빈슨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제프 파산과의 인터뷰에서 겨울 동안 몇 번이고 치료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긴 겨울 그는 정신과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좌타자인 그가 오른쪽 눈 없이 타격을 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산도발을 비롯한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메이저리그의 팬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이디 사장과 스캇 해리스 단장은 특별 대우는 없을 거라고 드류 로빈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드디어 마이너리그 로스터 합류에 성공한 드류 로빈슨은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2경기에서 7번의 삼진을 당한 드류 로빈슨이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특별 대우가 아닌 당당히 실력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날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드류 로빈슨의 목표는 더 이상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것, 더 나아가서 안타 혹은 홈런을 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그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야구장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보여준 그를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